윤석열이 최후 원전 수주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책상을 세게 치며 환호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민심이 나빠진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성과를 처음으로 만들어냈으니 기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대통령실도 크게 환호했고 심지어 최후 원전 보도를 일면에 싣지 않았다고 두 언론사를 질책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석유 사태로 신뢰를 잃은 윤석열이 정말로 큰 성과를 거둔 것일까요? 기대와 달리 최후 30조 원 원전 수주 뒤에는 믿기 어려운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지금 대한민국은 글로벌 호구로 낙인 찍힌 것 같고 계약 내용에 미국까지 반대하고 있으며 최후 언론도 경악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난 17일 밤 윤석열은 나중에 공식 홈페이지에서 원전 수주에 성공했다는 보고를 받은 뒤 성태윤 고이어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의 보고를 TV로 생방송으로 지켜보던 중 박수를 쳤다고 한다. 서울 한남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는 원전 수주 심사 과정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경쟁력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대통령 정책실은 윤석열이 외교의 여러 분야에서 이룩한 운영 성과를 설명한다. 역대 최대 규모의 원전 수출의 의미를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와대는 이면에서 명령전이 더욱 치열해졌고 윤성이 개인에게 보낸 정보도 있었다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망 후 원전 수주를 위해 체코 주재 산업통상자원부 특사로 페트르 피알라 총리에게 보낸 서한이다. 윤석열의 개인 편지 A4 2장. 양국은 원자력 발전소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전 산업이 제3국으로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되고 체코 원전 산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정보를 담고 있다. 오늘날의 국가사회 또 주요 치료 방법으로 체코 인치 국제공항까지 직항편을 늘리는 등 양국 간 포괄적 협력도 포함된다. 윤성은 이 성과가 너무 좋아서 최근에도 한번 그런 말을 했을 정도다. 민생토론회를 통해 우리 원전 산업 전체가 망할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세계적 추세와 우리 산업 그리고 세계적 흐름에 맞춰 정책을 수정하고 탈원전 산업을 활성화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지역 전체가 큰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전 수주에 성공한 것은 실로 대단한 성과다. 지금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원전 소식 이후 언론 보도가 너무 조용해요. 처음에는 전대미문의 국가적 위기가 닥친 것처럼 큰 일이었는데 왜 갑자기 잠잠해진 걸까요? 그 이면에는 충격적인 계약 내용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나중에 경제 저널리스트인 데닉 찬이 최근 이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버려질 예정입니다. 그들은 가격 때문에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했습니다. 프랑스는 건설비를 $7,400 1kW로 제한한 반면 한국은 $3,500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즉, 가격이 절반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한국은 이를 낮게 평가했고 나중에 언론에서는 덤핑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며 한국이 대형 원전, 웨스팅하우스, 미국 원전 수주에 성공한 직후 값싼 수주를 받는 데 기여했다. 발전소는 한국의 원자로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사용했습니다. 언론은 그들이 그랬다고 널리 퍼뜨렸다. 언론은 신경 쓰지 않으면 나쁜 계약이면 고소라도 할 것처럼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했다. 미국의 원전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탄생할 수 있었을까? 지난해 워싱턴의 소유권 인정과 규제 선언에서 미국 원전의 문제점을 지적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 의원이다. 그들은 미래의 그들을 따라 결정적인 타격을 입힐 것입니다. 즉, 직설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것입니다. 원전 수주 내용을 올리려고 했으나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니 안 좋은 일들이 연달아 보여 이를 악물고 모르는 척 했습니다.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후 원전 수주 실적은 당시 주가만 봐도 알 수 있다. 사실 이후 원전 건설의 우선 협상 대상자는 한국이었다. 수리원자력이 인수된 지난 18일 장내에서 급등했던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15년 만에 원전 수출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두산에너지의 주가는 정상 수준을 밑돌았다. 전날에는 대우건설 주가도 하락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국민들에게 글로벌 강국으로 여겨지는 이유입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윤석열이 한국의 세금을 세계에 기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민심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의 임기 동안 그 나라는 어떻게든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성공했다. 실제로 청와대에서 깡통 논란을 촉발한 윤석열이 동해 유전을 발표하는 장면이 떠오른다는 이들도 있다. 비록 최종 계약이 아니었고 경제성이나 사업성이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재판은 이를 기쁜 마음으로 발표했다. 이번 계약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국가 경제 위기가 좋지 않다. 윤석의 지지율은 4%까지 반등했다가 체코에 투표한 뒤 29%까지 올랐다. 충격적인 것은 4%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9%에 머물고 있지만 높은 수준이라는 점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언론이 원전 관련 보도를 한면에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았다는 충격적인 보도도 있었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8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사건 이후 원전과 관련해 질문을 받았다. 그러나 이날 오전 질의대응 시간에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 이 문제를 쟁점으로 삼은 뒤 원전의 경제성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전국적인 사건이 발생한 후 한 기자는 두 신문이 한 면에 단 한 줄의 기사도 쓰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는 이들 신문이 이 기사를 어떤 가치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에 대해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날 주요 일간지의 공천과 통일 보도를 종합하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지적한 두 건의 신문 내용은 경향신문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매우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체코 원전은 사업 환경도 다르지만 UA 시대와 많이 다르다고 말하기도 한다. 유럽의 원전 안전 규정이 한국보다 훨씬 엄격하다는 점을 비판한다. 해외에 건설하는 것도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입니다. 또한 유럽 원전은 국내 원전업계에서 한 번도 건설한 적이 없는 경질납 건물 안에 경질납 건물을 짓는 이중 구조를 갖고 있어 이 역시 원가를 높이는 요인이다. 지역 산업 참여율은 60%여야 하며 이는 비용 증가 요인이기도 하며 29년에 착공해 36년에 시운전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에 따라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프랑스가 한개 가격의 45%를 입찰한다면 당연히 체코인들은 덤핑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이 한국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윤석열은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 분명한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감정이 그것에 의해 괴로워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완전히 착각했습니다. 윤석열이 최근 박근혜 탄핵소추위원 최명성을 행정고위직에 기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 그것은 탄핵 전의 반응이었고 그도 탄핵에 대해 알고 있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가 사기꾼처럼 행동했다고 말했다. 그는 논란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청문회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최명성 변호사는 산난의 정수석실 고위 행정관으로 임용돼 이달 초부터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의 변호사는 2016년부터 활동했다. 지난해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대리하고 2017년 3월 헌법재판소가 해임 판결을 내릴 때까지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일을 맡았다. 4단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면서 관련 법적, 절차적 문제를 경험했다. 많은 것 같습니다. 방패를 돌려받아 방패로 사용해야 할까요? 네,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윤석열 총리는 최근 중소기업 벤처부 차관에 여러 장차관을 임명했다. 그들은 승진을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문제는 현 정부에서는 청와대에서 차관으로 승진한 사람만 17명으로 승진하는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명단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번 경고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 3년까지 같은 기간 청와대에서 비서관을 지낸 차관은 4명이었다. 단지 동기를 보장하려는 의도일 뿐입니다. 태영호 차관급 사무총장은 윤 위원장과 긴밀히 협력해온 인사들을 전면 배치해 국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지만 적임자를 찾지 못해 막혔다는 비판은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통일평화자문회의가 선출됐고 청와대에서도 느낄 수 있는 차관직에 탈북자 출신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영향보다는 대통령과의 친밀감 때문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대통령이 국정쇄신을 다짐하는 모습은 아직 요원해 보인다. 정말 한국 역사에 길이 남을 행보입니다.
한 네티즌은 윤건이 정부 곳곳에 있다고 말했다. 암세포가 심각해 한국이 점점 더 아프다는 피드백도 나오고 있다. 하루빨리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변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올립니다.